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30년간 상담을 하면서 외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담사님,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오늘은 외도 당한 후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 당하고 살 수는 없다. 똑같이 고통받게 만들어주고 싶다.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잊고 용서해야 하나. 이런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는 것이에요. 먼저 복수를 선택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35세 주부로 결혼 10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불륜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있었지만 며칠 후부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똑같이 복수해야겠어. 지원 씨가 선택한 복수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양가 부모님, 친구들에게 외도 사실을 모두 알렸어요. 외도 상대인 친구의 남편에게도 증거와 함께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두 번째,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외도 현장을 찍은 사진들과 함께 긴 글을 올렸어요. 이런 남편과 친구를 둔 제가 바보였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의 경제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전화해서 제 남편이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승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법적 대응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했어요.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지원 씨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고 외도 상대는 남편에게 버림받아 이혼까지 당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후 지원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상담사님, 복수는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처음에는 시원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복수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문제점 첫 번째, 끝없는 감정 소모입니다. 복수를 위해 계속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더 고통받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더 지치게 돼요. 복수의 문제점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방해합니다. 복수에 매몰되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려워져요. 복수의 문제점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처음에는 동정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복수의 문제점 네 번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모의 복수극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용서를 선택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38세로 결혼 12년 차의 남편의 2년간 지속된 외도를 발견했어요. 은혜 씨도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다른 선택을 했어요. 복수해봤자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차라리 내 에너지를 내 행복을 위해 쓰고 싶어. 은혜 씨가 선택한 용서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느꼈어요. 이런 감정들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감정에 지배당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에 집중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미뤄뒀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용서하려 하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갔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용서해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새로운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혜 씨는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2년 후 은혜 씨를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님, 용서하길 정말 잘했어요.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 정말 행복해요. 용서의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의 장점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와요. 용서의 장점 두 번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에 쓸 에너지를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새로운 꿈을 키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장점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랑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장점 네 번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용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건강한 가치관을 기를 수 있어요. 용서의 장점 다섯 번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용서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는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용서의 위험성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용서 첫 번째, 억지로 하는 용서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용서는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어요.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 안 됩니다. 잘못된 용서 두 번째,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데도 무조건 용서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잘못된 용서 세 번째,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용서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며 자신을 탓하는 용서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단 기준 첫 번째,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용서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 두 번째,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세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일단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이 정리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 세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1년 후,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어떤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고민해 보세요. 판단 기준 네 번째, 주변 상황을 고려하세요.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세요. 판단 기준 다섯 번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담사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실제로 성공적인 선택을 한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벌주려 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세 번째 특징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네 번째 특징은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섯 번째 특징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조언 첫 번째, 즉시 결정하지 마세요. 외도 발각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집니다. 중요한 결정은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내리세요. 조언 두 번째,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복수든 용서든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선택이 정답입니다. 조언 세 번째,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하세요. 평소 어떤 삶을 지향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조언 네 번째,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조언 다섯 번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와 용서 사이에는 또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복수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내 길을 가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내 행복에 집중하겠다. 이런 선택도 때로는 가장 현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도남과 깔끔하게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완벽한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관계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